다음으로는 TSMC 매우 중요한 거죠. TSMC 여전히 뭐 140달러 언더에서는 사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여기를 뚫었다가 밀렸어요. 요 라인을 뚫었다가 밀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TSMC는 애증의 종목이죠. 애증의 기업이죠. 대한민국을 싫어하는 나쁜 놈 새끼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없으면은 한국도 같이 굶기 때문에. 이놈 새끼들. TSMC를 보시면은 TSMC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정말 이름도 정직하게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죠. 원래 이게 국가주도 산업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나스닥에, 미국에, 뉴욕에 상장되고 난 뒤에 실제로 대만 정부는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몰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빌 게이츠가 매도를 했죠. 주식 몰라요. 피터 틸이 현 메타, 굿 페이스북을 상장하고 거기에서 뭐 5배인가 10배 갔을 때 좋다고 팔았어요. 그리고 100배를 더 갔어요. 아주 그냥 주식은 모릅니다. 야구 몰라요. 주식 몰라요. 국가니까 공무원분들이 뭐 주식을 잘 모를 수도 있겠으나 땅을치 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대만의 지분, 대만 정부의 지분이 지금 8%인가 밖에 안 돼요. 많이 팔아가지고. 여전히 뭐 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밖에 없다. 네, 지금 보시면은 TSMC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그냥 1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따라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vs 인텔, vs 삼전, 어딜 갖다 붙여 지금. 일단 그 TSMC의 가장 큰 강점은 EUV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 생산된 EUV의 60% 이상이 대만에 있습니다. TSMC에 있어요. EUV가 있어야 뭘 만든다며. 근데 전 세계에 생산된 EUV 60% 이상을 TSMC가 고정적으로 가져가잖아. 심지어는 TSMC가 2023년도 작년 초에 올해 EUV 주문 좀 줄일게요. 그러니까 ASML이 EUV 생산을 줄였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EUV를 더 샀어야 되는데 참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그런 포인트에서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불만을 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제조 역량도 당연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많으니 많이 찍어낼 수 있고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TSMC라는 이 기업이 어찌 보면은 당연히 템빨이죠. 예. 당연히 얘는 새로운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생산은 TSMC 산다. 그죠? 삼성전자가 생산할 거다라는 뉴스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여전히 주력으로 생산하는 거는 7나노, 5나노 이런 거 생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3나노 지금 뭐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3나노라는 이 관점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런 애들이랑 거래하고 있잖아. 아니면 일본의 스타트업 이런 애들 거 지금 테스트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있거든. 제조 역량이 높다라는 점. 그럼 제조 역량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앞으로 첨단 반도체가 더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TSMC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대만? 뭐합니까? TSMC 너거들 공장 미국에 공장 지어. 그리고는 미국에서는 또 뭐합니까? 인텔 너거 기술 개발해. 그리고 TSMC만으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삼성전자 너거들 미국에서 공장 지어. 그러고 보니까 저거 메모리도 안 되겠어. SK하이닉스 너거들 미국에서 공장 지어. 그리고 또 미국은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마이크론 너거들 우리가 지원해줄게. 공장 지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는 원래 미국이 반도체 생산, 반도체 설계, 반도체 모든 사이클이 1등이었는데 다 외주를 주다 보니 애플도 외주 주고 구글도 외주 주고 다 외주를 주잖아. 퀄컴도 외주 주고. 그 외주를 받아먹은 게 삼성전자랑 TSMC였고요. 그 외주를 받아먹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인텔이 진입을 하고 싶어도 진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게 현재 반도체의 시장 상황이죠. 그러니 늦게라도 지원금 줄게 인텔아 너희들 기술 개발해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텔이 생산한 건 없지. 인텔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인텔이 3나노 생산 아직 안 했잖아. 생산이 돼야지. 삼성전자 3나노 생산 지금 3나노 생산 뭐 하고 있다고? 일본 스타트업 기업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 그리고는 인텔 리스크. 근데 솔직히 인텔이랑 삼성전자만 비교해봐도 인텔이 잘 만들겠어요? 삼성이 잘 만들겠어요? 인텔이 설계는 잘해요. 근데 만들기는 삼성이 잘 만듭니다. 근데도 삼성전자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의 국가, 삼성의 민족, 대한민국에서도 TSMC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인텔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중국이 TSMC를 때릴 수 있을까? 못 때려 이거. 중국이 TSMC를 때리면 공산당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야기합니다. 중국 옆에 타이완 쿵쾅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전쟁 나는 순간 바로 쾅 중국 없어져요. 실제로 TSMC 공장이 무너지면은 전 세계가 멈춥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TSMC가 그걸 아니까 TSMC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이 대만 때리면은 우리 공장을 폭파하겠다. 지금 TSMC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너거가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공장을 스스로 폭파하겠다. 이야.
멋지죠? 그러면 전 세계 그냥 4분의 1 수박 나는 겁니다. 코스피 딱 그냥 여기서부터 쭉 한 500까지 빠지는 거고요. 나스닥 한 2000까지 빠지는 거야. 끝! 그래서 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TSMC는 또 다른 주머니를 찾는 거지. 지금 공장 일본에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공장 미국에 짓고 있죠. 뭐합니까? 대만 폭파시키고 우린 일본으로 간다 이거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군사적 충돌에 대한 리스크 많이들 고민을 하시겠으나 군사적 충돌 리스크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북한이 우리나라 침공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북한이 진짜 정정 할 거 없으면은 북한이 진짜 못 살겠으면은 우리나라 때리겠지. 그전에는 안 때릴 거야. 때리면 지들 없어지는 거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눈치 보면서 뭐 약간 정치적으로 힘싸움 하면서 뭐 그냥 찔랑거리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힘싸움이 아니고 진짜 물리적인 힘싸움이면은 사라지잖아. 그런 부분에서는 공산당 놈들이 그 독재자 놈들이 미쳤다고 그러지 뭐 지들 권력 떨어지는 짓을 하겠습니까? 각 다 재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여론에 많은 뭐 우려가 있으나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 주식 다 박살 나는 거니까 뭐 그 전까지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즐기고 살아야지 뭐 진짜 전쟁 난다 그러면은. 그리고는 요런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투자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투자 측면은 또 다른 얘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SMC가 비싸냐 싸냐를 보셔야죠. TSMC가 여기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세미컨덕터 섹터에서 2등입니다. 시가총액 되게 큽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우리가 현재 PER로 놓고 보겠습니다. 26배예요. 저렴하지 않죠.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AI 관련된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걸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에서는 PER이 26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TSMC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1년 뒤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18배예요.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18배면은 꽤나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TSMC는 좀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이유는 첫째, 미국 기업이 아니죠.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입니다. 근데 TSMC는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할인을 받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조하는 기업이죠. 물론 TSMC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제조를 하면서 그걸 누적하면서 이제 뭐 손실 없이 재고 관리 잘 하면서 판매를 잘 하다 보니까 자동차 아니면은 D램, 삼성전자처럼 등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할인을 해서 디스카운트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TSMC가 얘들이 배당이 확실히 있냐 그러면은 배당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없이 배당이 1.5% 정도라 그러면은 일단 배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미국에 있는 다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비로 다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대비로 얘들은 어때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배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배당이 1.5%라 그러면 주주 환원 측면에서는 얘는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TSMC가 정말 필수적인 기업이냐 필수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는 얘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적으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으나 산업 내 포지션으로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겠으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요렇게 여러가지 조건을 들어서 생각해보면은 프리미엄을 주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간은 수급에서도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아 가시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배팅을 하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되 이 부분에서 지금 목표 주가 자체를 포워드 PER 30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거의 뭐 더블 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조금 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TSMC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에서 뭐 많이 가면 25배까지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유동성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실적 기대감이 됐든 간에 포워드 PER 기준에서 지금 20배 정도면은 저는 적정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30배까지 끌어올려 주겠지만 구글만 하더라도 19배잖아요. 기대감이 좀 낮아버리면. 그럼 구글 살래 TSMC 살래 그러면은 지금은 구글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혹은 퀄컴 같은 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앞으로 핵심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TSMC 관련돼가지고 밸류체인 혹은 TSMC에 의뢰하는 기업들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의뢰하는 곳이 애플이고요. 맞죠? 그리고는 지금 가장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요. 그리고는 모바일 관련돼가지고 퀄컴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리고는 대만에 있는 기업 중에서 또 다른 기업 미디어텍 여기도 TSMC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요청하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만든다 혹은 반도체 진출한다는 애들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텔도 여기다가 지금 일부를 맡기고 있죠. 그리고는 구글은 일단은 그 삼성전자 쪽에 맡기고 있고 하지만 AMD는 TSMC에다가 맡기고 있죠. 삼전이랑도 하고는 있으나 그리고는 새로운 반도체 칩에 대해서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아마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뭐 다른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기업들이 다 TSMC랑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TSMC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꾸준히 가지는 게 맞다. 다만 제가 TSMC 저 밑에 $100 자 밑에서 요 밑에서 여기 벌벌 길 때 여기서 $100 여기서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TSMC가 싸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는
TSMC와 구글을 놓고 봤을 때, TSMC와 퀄컴을 놓고 봤을 때에서는 사람의 선택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딱히 TSMC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반도체는 비중 30% 이상 들어가 있고 현금이 좀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 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잘 안 보여요. 이버형은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 섹터나 종목 전략 어떻게 짜고 있나요? 지금 시점에는 저는 약간은 다들 비싼 상황이다 보니 내년도를 땡겨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를 땡겨서 보더라도 결국 AI예요. 내년도를 땡겨봐도. 저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놓고 볼게요. 그럼 금리 전망 어떻게 됩니까? 지금 26년도까지 금리 전망치가 점도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점도표를 봅시다. 바이오도 좋죠. 바이오도 좋은데 일단 AI랑 제가 이제 뭐 비만 치료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를 이렇게 점도표로 놓고 보시면은 26년도까지 점도표가 나와 있고요. 지금 24년도 연말에 얼마? 24년도 연말에 4.75 얘기합니다. 금리 3번이나 해서. 자, 지금 23년도 금리가 얼마? 5.5였고요. 그리고는 24년도에 4.75 얘기합니다. 25년도에 4% 얘기해요. 26년도에 3. 얼마냐? 26년도가 지금 찍혀있는 게 여기도 중립금리는 그래도 3.25네. 야, 3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26년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요. 26년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는 이 기준금리를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GDP 성장률, 경기 성장률 요걸로 기준으로 놓고 뭐 어떻게 되느냐. 23년도가 3% 후반대 대충 한 4% 나와요. 근데 24년도에 바로 지금 어떻게 돼요? 2%로 꺾입니다. 2%에서 2.5% 얘기해요. 올해 미국의 성장 기준으로. 그리고는 25년도 되면은 2%로 떨어지겠지, 성장률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성장률 지금 2% 잡고 있잖아. 연준에서는 심지어 2024년도 성장 2.1%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요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1.5%죠. 그리고는 올해는 이렇게 놓고 봐도 2.25%입니다.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2%예요. 2026년도가 돼야 1.25%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은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있어가지고 경기 전반적인 상황에서 성장이 저해된다고. 기업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안 보일 거라고. 경기가 어렵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여기서 AI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항상 돈을 쓰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용 단위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업에 돈을 줄 수 있는 곳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혹은 지원금을 주면서 정부가 돈을 쏠 수 있고요. 그러고는 기업 단에서는 소비자가 기업에다가 물건을 사주면은 그게 실적으로 찍히겠죠. 자, 그러면 기업 실적 중심에서 우리가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잠깐 개념화를 해보면은 인건비로 나가고 원자재로 나갑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오고요. 소비자한테서도 돈이 들어옵니다. 물론 정부에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 그리고는 얘들이 기업끼리 서로 비즈니스를 하죠. B2B로.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업의 인아웃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건비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원자재가 딱히 움직이는 게 없고,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반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전기예요. 그리고는 웨이퍼예요. 딱히 지금 그쪽은 뭐 큰 이슈가 없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쪽은 신경 쓸 게 크게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심에서는. 그러면 다음으로 정부는 계속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죠. 기업에. 왜? AI 혹은 반도체라고 하는 이 물자 자체가 전략 물자고 AI 산업 자체를 육성해야 되는 거니까.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과 경쟁하는 곳이니까 정부가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인이죠. 그리고는 지금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의 누구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이 줄 서서 제품 달라고 하고 있죠. 줄 서서 투자하고 있죠. AI 관련 섹터로. 그리고는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수요, 직접적인 소비는 안 하지만 요건 좀 약하지만 간접적으로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술에다가 돈을 쓰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해주는 기술에다가. 결국 시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이에요. 이 소비자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 이 소비자들이 어디로 돈을 쓰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바꿀 거냐, 자동차를 바꿀 거냐, 스마트폰을 바꿀 거냐, 아니면 외식을 선호할 거냐, 이런 것들이 경기에 있어가지고 주가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다들 AI 얘기하는 게 요 기업 단에서, 정부 단에서, 그리고는 빅테크 단에서 AI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AI는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돈을 어디다 써? 다이어트 약물에 쓰지. 자, AI와 다이어트가 핵심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이어트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 구간에서도 고금리 구간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어디? AI와 다이어트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거에 돈을 쓴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또 돈을 쓰는구나. 맞죠? 맛있게 먹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람들이 뭔가 SNS도 많이 하고 외적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가는 게 뭐 있어요? 화장품도 가잖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변압기 어디에서 투자해요? 정부에서 투자하잖아. 변압기. 지금 시장에서 돈이 되는 돈을 버는 곳들은 이런 식이잖아요. 수출이 늘어나는. 그리고 외식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SNS 혹은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는 새로운 문화를 중시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된 게 뭐예요? 우리나라 라면. 이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은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AI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수요 혹은 우리가 지출 비중을 늘리냐 줄이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AI에는 지출 비중을 늘립니다. 명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명품에 대한 지출은 줄이지 않지. 정부는 돈을 찍어서라도 변압기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 수출 증가, 그런 포인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모두가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는 시장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TSMC가 그래서 투자할 만한 대상이냐?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 근데 지금 가격은 엔비디아보다 저렴하지만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AI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고, 그 중심에 있는 TSMC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30% 50% 개떡상은 어렵다. 다만 TSMC가 올해 연말에 대규모 증설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도 증설을 하고 내후년에도 증설을 하고 매년 증설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던 기업이고요. 우상향 해왔어요. 코로나 때 조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지만 그 전에 그래서 우상향을 못했냐? 우상향 계속했어요. 우상향 계속했어. 그리고 그 우상향의 원천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꾸준히 올라오는 EPS, 꾸준히 늘어나는 매출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텔과 삼성 파운드리의 따잇은 아예 생각을 안 하냐 그러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TSMC 업력, TSMC의 수율 관리,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잖아. 그리고는 괜찮네. 왜냐면은 이게 요리 레시피, 반도체 레시피에 있어가지고 최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백종원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먹이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백보이 피자 자주 먹습니다. 백보이 피자의 피자는 아니고 피자는 피자인데 약간 꿀 발려 있는 거 달달한 거 있어. 8,000원짜리. 그거 맛있어. 스틱, 치즈, 약간 그런 느낌이야. 고구마 스틱 이런 거. 근데 백보이 피자 맛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TSMC는 반도체 업계의 백종원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우상향을 해왔던 기업이고, 딱히 2002년, 2003년부터 계속 우상향한 이런 기업을 굳이 2020년도에는 조금 과했고, 상승이.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과하긴 한데, 지금은 정말로 투자를 드라마틱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AI 시대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SMC와 반도체에 대해서 장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TSMC랑 딱 다른 점은 이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오늘 3.808 찍었잖아. 그럼 얘가 10만원 간다 치자. 10만원까지 10만 전자 간다 치자. 더 가서 12만 전자 갖다 치자. 그리고는 피카온 얘기 나오면은 다시 8만 전자 오겠지. 이게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거고요. TSMC는 시클리컬이 없어요. 딱 다른 점이 이겁니다. TSMC는 시클리컬이 없는 우상향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우상향이 맞지만 TSMC의 저도 비슷하게 걸렸습니다. 서비명. 오케이. 악수하자. 고생했다. 악수하자. 자,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따다단 따둔딴딴. 삼성전자랑 TSMC는 좀 다르죠. 같이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같이 커나간다고 하더라도 투자 아이디어가 달라서 저는 TSMC도 관심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TSMC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TSMC를 반도체 탑픽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